144쪽. 144쪽.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 제목 자체가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이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짝 했었을 때 생명 시스템, 생명체 안에서 어떠한 질서와 또는 체계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고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잘 했었을 때 원활하게 유지가 되더라. 근데 그 구성 요소 중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면 가장 기초적인 게 세포였었고 이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를 했다. 예를 들자면 핵도 있었고 그 단백질 만드는 거 이름 뭐더라? 손뭉치. 라이보솜. 그렇지. 라이보솜. 라이보솜이 단백질 만들고 나면 누구한테 주더라? 꼬불꼬불한 거. 소포체. 소포체. 옛날엔 택배라고 안 하고 소포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소포체. 그리고 옆으로 가서 무슨 체? 골지체. 그래서 라이보솜 단백질 합성. 소포체 물질을 수송. 골지체 물질을 분비. 이런 작용을 했었고 또 있잖아. 그 핫도그처럼 생긴 거 있었잖아. 마이토콘드리아. 많은데. 마이토콘드리아가 있고 엽록체가 있었는데 아마 고기처럼 핫도그처럼 이렇게 생긴 거 이름이 마이토콘드리아. 이건 우리도 있고 식물도 있고 제가 세포호흡하지 않았을까? 그치? 엽록체에서 광합성했을 거고 요게 세포 호흡을 했을 거고 맞지 그치? 그러면 이런 세포에서 우리 또 있었던 거 있나? 그 얘기하다 말았다. 세포막. 세포는 안쪽도 물이 많고 세포 옆에 다른 세포 이렇게 있었는데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도 물이 많고 그치? 그럼 선생님은 단백질 껍데기에 물 쪼르륵 부어놨는 거 물이 70% 되는 거 그럼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은 그치? 세포들로 뭉쳐져 있는데 그 세포 안에 물이 있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도 물이 있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자, 비밀을 오늘 알려줄게. 오늘 알려줄게.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오늘 알려주는 첫 번째 세포막 얘 도대체 뭐로 돼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뭐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할게. 세포막은 첫 번째 일단 인지질 이중층과 막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살짝이 다리 하나 들고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 인지질 이중층 귀찮아서 이렇게 좀 그릴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를 확대하는 거냐면 세포 있었을 때 이 부분 있지? 얘를 쫙 확대를 해볼게. 쫙 확대. 그럼 세포막이 있었는데 이거는요? 그렇게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뭐냐면 그래 요 부분 이름이 인지질이에요. 인지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길게 생겼거든. 탄소하고 수소들로 이루어졌어. 선생님이 요게 메테인이거든. 탄소하고 수소로 된 거. 그런데 이거 흰색 빼고 까만색이 탄소인데 탄소를 줄줄줄줄 연결을 할 수가 있어. 근데 탄소하고 수소로 만든 게 그게 석유거든. 석유. 근데 이 부분이 CH로 돼 있어. 그러면 그 쌤 석유처럼. 그렇지. 얘가 친유성. 기름하고 친한 애들이야. 선생님 물이 많다면서. 그래서 요 동그라미가 친수성. 친하대. 누구하고? 물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 됐지?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요. 기름하고 친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세포 안에도 물이 많고 밖에도 물이 많지. 그래서 물 친한 애들이
물 친한 애들이 바깥쪽으로 세포의 밖과 세포의 안쪽으로 둘 다 친수성이 있도록 인지질 이중층인 거야. 이해됐나? 그럼 인지질 이중층이 있고 막단백질로 되어 있다. 그럼 지금 얘는 뭐 해요? 사실은 얘가 뭐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인지질 요거 머리 부분은 꼬리 부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때로는 친수성, 친유성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물하고 안 친하대, 소원하대 이런 얘기를 해서 물수, 물하고 소원하다, 안 친하다. 그치? 소수성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얘들이 뭐 해요? 얘들이 뭐 하느냐 하기 전에 요 얘기 하나만 할게. 선택적 투과성. 왜냐면 세포가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해.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거 내가 만들어야 되거든. 다 필요한데 좀 줘. 받아들여야 돼. 어떤 건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건 이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포막이 그거 조절해. 야 들어와. 야, 넌 좀 나가고. 에이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 그래서 세포가 내 몸에 필요한 것만 갖다 놓는 거라. 이해되겠나? 선택적 투과성. 그럼 이렇게 할 때 선택적 투과성 얘들이 이동한 통로가 따로 있을 거라. 그 다음 또 한번 들어봐봐. 얘를 유동성. 이렇게 그린 그림이 세포막을 구성한다 그랬잖아. 얘들 고정이 아니다. 무슨 얘기야? 예를 들면 여기 문 있잖아. 열고 나가자. 나 저쪽 나가기 싫어. 이쪽에 딱 문 만들어서 탁 나갈 수 있나 없나? 만화나 그렇지. 맞지? 그런데 만화처럼 얘들은 움직여. 그래서 움직여서 유동성, 모자이크, 막, 구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뒤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히 얘를 단단하게 고정된 건 아니고 인지질도 단백질도 움직일 수가 있다. 됐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비밀을 알려줄게. 우리가 세포막 안으로 필요한 거 갖고 들어오고 필요 없는 거 내보내야 되지. 그치?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물질이 이동하냐면 따라해라. 확산. 그렇지. 확산으로 물질이 움직이는 거야. 확산. 그러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 뭐라고? 확산이라고 이야기했다. 확산. 또 다른 하나는 삼투. 그래서 적어두고 이야기할게.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누가 있냐면 확산이라는 거 하고 삼투라는 게 있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거든. 확산에서는 보통 물질이 이동하는데 고농도 많으니까 주겠지. 맞지? 고농도에서 어디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야. 향수 같은 거 뿌리고 나면 향기 막 퍼지잖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퍼지겠지. 이때 에너지 써야 될까? 에너지 안 써요, 특별히. 에너지 쓰지 않아. 그 에너지 쓰는 건 고2가 되면 나와. 지금 안 나와? 그러면 선생님 삼투는 뭐예요? 삼투는 있잖아. 따로 별명이 붙었는데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를 갈 때는 삼투라고 하고 물질도 중요하지만 물이 되게 중요하거든.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무슨 농도에서 무슨 농도로 물이 이동? 저농도, 고농도. 그럼 얘가 충격적이었거든. 어떻게 적은데 주지? 희한하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 희한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누가 이동하는 거야?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이 이동하니까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가는 거야. 물이 많으면 고농도, 저농도. 저농도. 이해되겠나? 물이 이동할 거니까 물이 많으면 물질, 저농도. 물이 적으면 진하지, 고농도. 그래서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물이 이동하는 것만 딴 물질 말고 물은 별명이 뭐라고? 삼투. 물의 확산. 얘를 뭐라 하자? 삼투라 하자. 됐습니까? yes. 자, 그러면 일단 확산과 삼투라는 게 있을 거다. 이거 통해서 물질 이동할 거거든. 자, 쌤 질문. 이거 얘가 이름 뭐라 그랬지? 단백질, 막단백질, 줄여서 단백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막단백질. 이렇게 통로처럼 될 수도 있고 박혀있기도 하고. 이거 우리 문 닫아놔도 거기 밑으로 솔솔솔 공기가 들어올걸? 맞지? 근데 문 닫아놓고 쌤 못 나가 있어. 큰 건 못 나가 있어. 그러면 너희가 생각했을 때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 얘를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이 있거든. 너희 생각했을 때 산소는 어디를 통해서 이동하게? 작지 않나? 이게 작지? 그래서 얘들 인지질 통해서 산소가 움직여.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그럼 이산화탄소. 얘도 기체잖아. 그러면 인지질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라. 됐습니까? 그런데 포도당은 어때? 좀 크지? 그래서 포도당은 단백질 통해서 이동을 해. 그러면 얘들아, 포도당이 움직이는 단백질이 있지. 여기로 쌤님, 저요 포도당 친구거든요. 아미노산이거든요. 저도 여기로 가도 안 돼. 니는 저쪽 문 이용해. 물질마다 문이 달라. 이해되겠나? 단백질이 달라. 그러니까 물질마다 가는 데가 다르다. 그래서 제 트럭 간다고 해서 오토바이 가면 안 돼. 그치? 고속도로 오토바이 가면 안 되듯이. 그래서 얘들 물질마다 단백질이라더라도 다르더라. 자, 그러면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얘는 기름 성분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치? 그래서 기름하고 친하니까 지용성, 기름에 녹는 물질은 이거 따라 이동하는 거야.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소화시켰을 때 지방산 들어봤던 기억나나? 그래서 지용성 중에서 유명한 게 지방산, 얘가 있는 거라. 얘들은 여기 인지질 통해서 이동을 할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 그럼 지금 얘들은 제가 지용성이면 이쪽에 무슨 성? 수용성 물질이 이동한 통로가 있어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물하고 친한 수용성 물질. 그리고 보니까 얘도 수용성이다. 맞지? 이거는 기체 분자인 거에 비해서. 기체 분자인 거에 비해서 수용성인 영양소와 수용성 누구도 Na 플러스라든지 K 플러스라든지 이런 이온 물에 녹아서 움직일 거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기체 지용성 물질이 이동하는 거 어디? 인지질 이중층. 그리고 포도당, 아미노산, 이온들이 이동하는 거 어디? 막단백질. 됐지? 그런데 여기서 억수로 중요한 차이가 있다. 확산인데 얘가 안팎의 농도 차이. 안팎의 농도가 점점 차이가 심해진대. 그런데 세로축이 이동 속도. 안팎의 차이가 많이 나면 이동이 빨라지지 않겠나? 빨라질 건데 어느 게 인지질 이중층이냐면 얘들 인지질 이중층은 중간중간에 여기 다 그냥 훅 들어가면 되는 거라. 그래서 안에 밖에 차이가 많이 나면 여기저기서 막 들어가면 돼. 됐나?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단순 확산. 그냥 많으니까 쓱 퍼져나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촉진 확산. 다시 뭐라고? 촉진 확산은 이러한 단백질로 된 통로를 따라서 물질이 이동할 거다. 그래서 얘가 물에 녹는 거, 이거 다 기름이잖아. 좀 도와주는 거야. 이리 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걸 쉽게 생각하면, 자, 우리가, 그 뭐라 하지? 다이소 같은데, 내가 셀프 계산대. 얘는 셀프 계산대 느낌이야. 근데 얘는 대형 마트 가서 엄마하고 코스트코 이런 데 가서 장 봤는데,
개인으로 셀프 계산 너무 더딜 거거든. 전문가들 제가 해줄게요. 해서 도와주는 그런 형태라고. 훨씬 더 이동이 빠를 거라고. 그런데 쌤 잠깐만요. 이거 뒤에는 왜 속도가 더 안 빨라져요? 모든 계산대에서 다 계산 중인 거야.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응? 이랬나? 얘는 단백질 좀 도와주니까 쟤보다 훨씬 더 같은 농도가 차이가 났을 때 이거 훨씬 더 빨리 이동을 했지. 그치? 그런데 그 이후에는 모든 단백질들이 모두 이동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거 끝나야지 그 다음 거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다.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뭐냐?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은 분명히 고정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움직일 수 있다. 무슨 성이 있다? 유동성이 있다. 유동성이 있다. 됐지? 학년 올라가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심화로 내가 프로젝트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실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그만한 녀석 기체라든지 기름하고 친한 애들은 인지질 이중층 따라서. 그런데 물하고 친하다. 수용성, 지용성 우리 중학교 때도 많이 나눴다. 그지? 수용성 물질들은 막단백질 통해서 단순확산, 촉진확산. 구분하겠지? 됐지? 그래서 요 책에서는 앞에서 얘기 안 하고 뒤에 가면 살짝 얘기를 하거든. 미리 얘기했음. 됐지? 그럼 선생님 물질이 이동하는 거 말고 그래.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 하나 더. 그러면 여기 거는 잠시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러면 3투는요. 물 이동한다 그랬잖아. 맞지? 물이 이동하는데 물은 어디서 어디로?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혹시 있잖아. 선생님이 붕어를 갖다가 바다에다 풀어주면 어떻게 되게? 왜? 죽어요. 왜 죽는지 아나? 붕어는 민물 물고기거든. 근데 바다 물고기란 짠 물에 사는 애들. 농도가 안 맞으면 죽어요. 옛날에 선생님이 무슨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그 야구 선수가 대구 있는 야구 선수 뭐 이렇게 예능으로 나왔어. 그래서 몸보신 할 수 있도록 문어 요리를 해줄게. 부인이 문어를 샀어. 중요한 건 문어가 샀는데 집에서 문어가 난리가 난 거야. 싱크대에서 탈출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와서 엄마 문어인데 물이 없다고 이러면서 있잖아. 수돗물을 싹 틀었어. 갑자기 문어가 죽었어. 왜 죽었게? 이게 코믹은 아니고 실제로 그 엄마도 문어 몸에 좋으니까 요리해야지 하긴 했는데 진짜 컸었거든. 진짜 컸었는데 사놓고 감당이 안 돼서 막 미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있잖아. 갑자기 엄마 문어인데 물이 없어. 문어 물 있어야 돼 이러면서 애가 싱크대 물을 딱 트는 순간 갑자기 문어는 바다 물고기. 삼투압이 안 맞은 거야. 그럼 쉽게 얘기할게. 혹시 렌즈 껴본 애들은 우리 눈에 소금물은 들어가도 괜찮은데 맹물, 수돗물이 들어가면 눈이 뻑뻑해. 농도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라. 이렇게나. 그러면 자 혹시 김장 담궈 본 사람? 없나? 그치. 김장하는 거, 김치 담그는 거 본 적은 있지. 배추에다가 소금 팍팍 뿌리면 배추가 이렇게 늘어져. 왜? 소금이. 그치. 배추가 뭐라 하냐면, 소금, 니는 물도 없노. 내가 물 좀 줄게. 다 빼주는 거야. 그치. 물이 빠지니까 흐늘흐늘해진 거지. 그런데 마트 같은데 상추 같은 거 파는 데 보면, 그런데 물 뿌리고 있대. 왜냐? 공기는 건조하잖아. 건조하면 이게 이파리들이 마르거든. 근데 물이 뿌려지면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얘가 마르려고 하면 자꾸 물을 주니까 탱글탱글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린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냐? 3투, 물 이동을 할 거거든. 물 이동인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물 이동. 자, 일단 우리는 양파의 세포를 갖고 올 거고 그리고 적혈구를 갖고 올 거야. 적혈구. 그러면 자, 얘를 이렇게 좀 나눠볼게. 왜 나눠요? 이거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느낌이 농도가 진하다, 연하다는 거야. 소금 농도가 진하게, 연하게, 연해. 맹물 같다는 거지. 그치? 얘는 등장액. 우리랑 똑같은 농도. 소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고장액, 되게 진한 소금물.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양파 중에서 자주색 양배추 있지? 양파. 자주색 양파를, 여기 아는, 요 양파 알지? 껍질을 싹 벗기면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특히 안쪽 껍질 싹 벗겨내면 되게 편하게 실험을 할 수 있어. 양파는 누구냐? 식물세포의 대표주자. 적혈구는 뽑았다 뺐을 때 동물세포의 대표주자. 그치? 양파는 누가 있을 거다? 반듯반듯한 세포벽이 있을 거다. 세포벽이. 됐습니까? 저장액이란 말은 여기에 물이 진짜 많다는 거지. 세포 보고 뭐라 하겠노? 야, 네 물도 없어? 내가 좀 줄까? 물을 주겠지. 됐지? 근데 얘가 물 주려고 하면 아, 됐다. 물도 없는 나가 내한테 무슨 물을 주노? 이렇게 되겠지. 됐나? 그럼 식물 안에 물이 왕창 들어왔지?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 됐나? 그러면 식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세포벽은 가만히 있지. 세포막이 어이구야 뼈떡 달라붙은 거야. 터질 것 같아 이러면서. 됐나? 지금 원래는 어떤데요? 원래는 어떠냐? 약간의 세포막과 세포벽 사이에 공간이 있을 거다. 됐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 고장에 진한 소금물에 놔두면 어떡해요? 아하, 여기 물이, 너 이래 물이 없어서 되겠나? 내가 좀 줄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물이 왕창 빠져나오고, 된다? 내가, 누구한테 내가 너한테 용돈 받겠나? 이렇게 되듯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왕창 빠져나갔지? 안 들어왔지? 쭈글쭈글해지겠지.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세포막이 이렇게 쨈매졌다. 이해됐습니까? 자, 선생님 파란색 글씨는 항상 중요한 건데 얘 이름이 원형질 분리라는 말을 써. 원형질 분리. 세포벽은 얘를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세포벽은 식물 만져보면 딱딱해. 그게 세포벽이 딱딱해. 얘 죽었지. 손톱 죽었지. 생명활동 안 일어났지. 그러면 세포벽은 후형질. 지금은 생명활동 안 해. 됐나? 이게 후형질. 후형질 반대가 뭐냐? 원형질. 그러면 살아있는 부분, 세포벽 말고 살아서 생명활동 지금 막 하고 있는 걸 원형질. 지금 생명활동 안 하고 딱딱한 건 후형질.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원형질하고 후형질하고 분리가 됐구나. 이름이 원형질 분리. 됐나? 동물은 이럴 일이 있겠다 없겠다? 없지. 됐습니까? 그럼 적혈구는 등장액에 넣어두면 이쁠걸. 요렇게 가운데가 오목하게. 됐지? 요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궁금한 게 in, out. 얘 등장액에 넣으면 물질 이동 있을까 없을까? 그치. 얘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안 들어오고 안 나가면 나는 필요한 걸 받을 수도 없고 필요 없는 걸 내보낼 수도 없는 거야. 그러면 등장액의 크기는 유지가 되지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서 크기 유지다. 시험 문제 뭐 물을까? 얘들은 물질의 출입이 있다 없다? 있다. in, out 어떻다? 같다. 똑같은 양이 들어오고 똑같은 양이 나가니까. 더 세포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건 있다 없다? 없을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됐을까? 적혈구. 들어오는 게 왕창 많겠지. 적혈구 이렇게 생겼어? 동그랗게 풍선처럼. 됐습니까? 이걸 부푼다. 적혈구가 들어오는 게 많고 나가는 게 적으면 빵빵하게 부푼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다가 터진다. 터질 수도 있어요. 얘는 이름이 용혈. 얘는 빵빵해졌어. 얘들은 핵륜 상태. 터질 것 같다. 얘들은 터질 것 같이 커지는데 진짜 터져. 진짜 터져. 이름 뭐라고? 용혈. 말 됐나? 얘들은 출입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시험을 듣는다. 출입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떻다? 같다. 같은 양이 들어오고 나가니까 크기 변화가 없다. 말 됐나? 이동 하나하나 난 얘 때문에 묻지. 얘 때문에. 됐나? 그래서 잠깐 서도 된다. 서도 된다. 자, 저 펴고 여기는 쭈글쭈글쭈글쭈글. 이유는 알겠지? 왕창 나가고 안 들어오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책에 요 말 좀 적어줄까? 원형질 분리, 핵륜, 용혈. 어디다 적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기. 145쪽. 145쪽에 아무 때나 적으면 안 돼.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146쪽이 되겠지, 그지? 146쪽. 146쪽에 이런 얘기가 있을 거야. 물질 대사. 물질 대사는 내가 어릴 때부터 안다? 뜻이 뭐지? 영어 하는 시간에 봤는데. 메타볼리즘, 신진대사. 그게 뭔데?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진대사 맞지? 신진대사 영어 시간에는 주로 이야기했고, 물질대사 또는 에너지 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하나도 빼뜨리지 말고 모든 화학 반응을 저렇게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생명체 너무 길지? 과학자들은 생체 내에서 한 글자라도 줄이는 센스가 있다. 자꾸 줄인다.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이 화학 반응을 뭐라고 하자? 물질대사라고 하자. 그런데 이 물질대사가 사실 두 가지인 거야. 너희들 지금 2권에서 왜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들어봤지? 그렇지. 걔들 다시 나오는 거라. 선생님 크게 두 가지로 나눌게. 이게 물질대사는 아까 선생님 일부러 생명체 내에서 그랬지. 그리고 근데 생명체는 뭐로 구성돼 있어? 제일 기본 단위가 세포지. 그런데 그 세포 안에 누가 있냐면 얘가 있는 거야. 얘가. 누구라고? 효소. 영어로 하면 엔자임. 얘가 화학 반응을 도와줘. 됐나? 그래서 효소가 반드시 관여하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뭐라 하자? 물질 대사. 근데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 에너지가 나가고 들어오고가 있는 거라. 예외는요? 없어요.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고 반드시 효소가 관여한다. 이해됐나? 그럼 선생님, 우리가 궁금한 게 그 물질 대사하고 효소하고 얘들 궁금하겠네요? 맞다. 됐지? 그러면 선생님이 물질 대사를 크게 두 가지 빵빵 나눠서 적어줄게. 됐지? 이렇게. 또 그래프예요. 화학은 기승전결 그래프입니다. 자, 혹시 반응물, 생성물. 반응, 진행. 세로축은 에너지. 에너지 커졌어, 작아졌어? 커졌어. 에너지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지? 근데 에너지나 열이나
아, 나 이거 필요 없어. 아, 다 니해? 내놓은 거야. 발열이게, 흡열이게? 발열. 맞아요. 발열, 반응. 이건, 나 줘. 에너지 좀 줘. 이렇게 된 거지. 무슨 반응? 흡열 반응. 흡열 반응. 근데 좀 전에 보니까 너희들 쏙쏙쏙 딴 데서 막 오더라. 왜? 아, 공부하려고. 목적이 같았으니까 뭐였지? 같은 애들이, 작은 애들, 저분자. 에너지가 작은 저분자가 에너지가 큰 고분자로, 그치? 모였으니까 이렇게 커지겠지. 보인다? 같았으니까 같은 애들이 모였다. 동화작용. 됐나? 그럼 다르면 뭐 할까? 조금 있다가 각각 집이 다를걸? 이화작용. 다르니까 다 흩어질걸? 커다란 애들이 다 쪼개져서 작아졌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쌤 잠깐만요. 그치? 고분자, 저분자, 고분자. 반대로 될 거야. 반대로. 너희들 혹시 이렇게 되는 거 무슨 작용? 동화작용. 동화작용은 그러면 흡열, 발열, 에너지 얻어서 저분자가 고분자 되는 거. 이런 거 알지 않나? CO2, H2O 합쳐져서 뭐 될까? 식물이. 빛 좀 주세요. 빛 에너지 받아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누구 만들까? 포도당. 혹시 포도당 식이 C6, H12, O6. 그러니까 탄소가 6개 필요하고 물이 6개 필요하고. 그래서 수화물. 탄소 6개, 물 6개. 나 산소 필요 없어. 탄소하고 물만 있으면 돼. 나 산소 너 나가. 쫓겨난 산소. 그치? 그럼 반대로 얘들은 커다란 게 작아져야 되지. 이쪽으로 되는 거? C6, H12, O6. 포도당 되게 컸는데 파괴자인 산소를 만났어. 파괴자 산소 만나서 누구로? 작은 녀석 CO2하고 H2O로 바뀐 거야. 쌤만 물어볼게. 쌤님이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래, 쌤 60kg이라 치고 과학식은 항상 무조건 쌤 60kg이다. 계산을 위해서. 자, 10kg짜리 애들 6명 모았어. 그럼 얘하고 체중 똑같겠지? 자, 수학 문제 풀어봐봐. 과학 문제 풀어봐봐. 된장찌개 끓여봐봐.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됐지? 그러면 항상 입자 하나하나, 분자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야. 아까 쌤 고분자, 저분자 들었지? 분자 하나가 크면 고에너지. 분자 하나하나, 누구라도 얘보다 작잖아. 작으면 저분자. 작은 에너지. 이러겠나? 분자 단위에서 화학 변화. 너희들 중3 때 화학 반응은 분자 종류가 바뀌는 거였지. 분자 종류가 바뀌었잖아. 된다? 그럼 포도당이 이렇게 된 거, 작아졌지? 이화작용. 에너지 필요 없어. 이거 한번 만져봐봐. 따끈따끈하지? 왜? 세포 호흡하면서, 나 에너지 필요 없거든요? 좀 내놓은 거야. 나 이 에너지를 사실은 쌤 몸 안에 차곡차곡 정리를 ATP라는 걸로 해놨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지금 이렇게 근육 움직이고, 소리 내고 있고, 머리 굴리고 있고, 쓰고 있는 거야. 거기 이따가 ATP라는 건 뒤에 다시 얘기할게. 그러면 쌤 잠깐만요. 쌤 궁금한 게 생겼는데 식물은 동화작용을 할까 이화작용을 할까? 식물은 동화작용? 맞지? 식물은 이화작용을 할까? 하나 안 하나? 내 기억에 하는 거 맞나? 맞아. 지금 식물이 이화작용 해요. 자, 그러면 다시 너희는 이화작용 해 안 해? 하지. 좀 전에 따끈따끈하다. 세포 살아있다. 세포 호흡하지. 그치? 동물 했어.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너희는 동화작용을 해 안 해?
일단 좀 어려면 됐대. 다시 물을게. 자, 다시. 자, 너희는 동화작용 해야 안 해? 그래. 잘하네. 근데 너희가 무슨 동화작용을 하는지 아나? 일단 밥 먹었지. 소화시켰지. 그래서 단백질을 소화시켜서 암노산으로 만들었어. 그거 다시 내 걸로 다시 재조립을 해서 내 거 만들어야 돼. 내한테 필요한 단백질 내가 다시 만드는 거야. 아까 너희들 보니까 라이보솜 뭉치. 단백질 합성 있었지. 너희 몸에도 있어 없어? 라이보솜. 그것도 지금 동물 식물 같이 했었지. 그러면 너희는 동화작용 한다 안 한다? 한다. 됐지? 그치? 그래서 광합성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 합성도 하는 거야. 자, 갑자기 쌤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너희 왜 광합성 못해? 광합성 하면 뭐 안 먹어도 될 건데. 학원 갈 때 바쁠 때 안 먹어도 괜찮을 건데. 맞지? 좀 편할 수도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뭐 먹으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너 왜 못해?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그게 사실은 엽록체 안에 그 안에 광합성 효소가 있는 거야. 효소가. 근데 그 효소가 너희는 있어 없어? 엽록체가 없지. 그 안에는 효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만들 수 있다 없다. 못 만드는 거지. 그럼 다시 그럼 세포 이런 화학작용. 잠깐만. 너희들 혹시 뭐가 탈 때 온도 확 올라가지? 근데 우리 몸에서 탈 때는 온도 확 올라가 300도, 400도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안 올라가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는 효소 덕분에 체온 정도의 저온에서도 반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나? 이게 효소가 없었더라면 300도 되고 400도 돼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 그런데 효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35도만 돼도 화학 반응이 가능한 거라. 이해되겠나? S. 자, 일단 특징. 동화작용 흡열이다, 발열이다? 동화. 흡열이었다. 이화는 발열이었다. 동화를 누가 해? 식물이 해? 동물이 해? 둘 다 해. 둘 다 해. 이화. 동물이 해? 식물이 해? 둘 다 해. 됐지? 동화작용이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 광합성. 단백질. 합성. 이화작용에 세포 호흡, 소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효소라는 얘기를 한다. 그치? 이런 효소는 자, 엔자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도대체 뭘 합니까? 화학 반응을 도와줄 거예요. 화학 반응을 도와줄 건데 자, 효소는 첫 번째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잘 먹어야지 우리 몸 안에 원활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데 단백질이라는 녀석은 특징이 온도와 pH, 산성, 중성, 염기성, 산성도에 민감하다. 말은 민감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온도가 변하거나 pH가 변하면 기능을 상실한다. 아예 일을 못한다. 둘째,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그러면 두 번째, 주성분이 저번 시간에 쌤 얘기할 때 선생님은 단백질 껍질에 물 부어놨다 그랬지. 우리 몸에서 입체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건 단백질밖에 없거든. 그럼 이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효소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잠깐만. 이게 지금 어떤 물질이 있어.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어떤 물질 밑에 대기하고 있던 얘가 뭐가 있는 거야. 조금 있다가 둘이 합체라고 한 거지. 합체 그림이 좀 커져버렸는데 이렇게. 됐지? 좀 이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잘 가. 오케이? 야, 니 또 와봐. 이렇게. 이게 뭐냐? 요 녀석이 효소예요. 입체 구조가 있어요. 입체 구조가 잘 들어맞는 물질하고 반응을 합니다. 이 물질이 반응물입니다. 반응물. 이미 있던 거라서 우리가 효소할 때는 기질이라는 말로 한다. 이미 물질, 기질.
됐지? 그러면 요게 효소, 기질, 복합체. 효소랑 기질이랑 붙었다. 조금 이따 짠! 화학 변화. 얘가 생성물인데요? 작아졌지? 동화작용이게, 이화작용이게? 이화작용인 거야. 됐나? 그런데 요 녀석이 그러면 뭐? 효소 왔다 붙었다가 떨어지고 또 갔네?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가 광합성이나 호흡이나 광합성이라고 하더라도 단계. 한 방에 포도당 쫙 아님. 되게 복잡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단백질. 만들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매 순간순간 반응물이 다르겠지. 진짜 여러 가지 효소가 반응마다 필요한 거야. 반응마다. 근데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고 많이 있으면 우리 몸에 다 효소로 돼 있어야 돼. 다행히 효소는 재사용은 가능하더라. 이해된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 효소의 특징, 재사용이 가능하다. 기질, 특이성이 있다. 기질, 특이성. 입체 구조 맞는 애하고만 반응을 한다. 아무나 도와주진 않는다. 됐지? 오케이? 그럼 효소는 일단 반응을 촉진시킬 거다. 이렇게 딱 되면 갑자기 반응이 확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때 기질 특이성이 있다. 입체 구조, 열쇠, 자물쇠. 아무리 사물함에 열쇠, 자물쇠 있어도 내 거 아니면 못 연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입체 구조가 딱 맞아야만 작용할 수 있다. 됐지? 그러면 효소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합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거다. 효소는 입체 구조로 돼 있고 에너지 낮은 상태도 반응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는데, 자, 매우 중요한 그래프인데 발열이게 흡열이게? 다시 발열이게 흡열이게? 흡열. 맞지? 지금 이게 뭐예요? 사실은 얘가 그냥 짠 얘가 될 수는 없어. 이게 아까 효소 기질 복합돼 있지. 이만큼 에너지가 올라가야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공부 한번 했다고 문제 다 못 맞추지.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에너지가 충분히 에너지가 커져야지 실제로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빨간색 보이지? 따라해라.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다. 이게 액티브한 상태, 활동할 수 있는 상태, 활성화 에너지. 그럼 잠깐만, 이게 반응물에서 활성화물까지 에너지거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면 너무 힘들겠지. 효소가 짜잔 작용하면 여기까지만 와. 그럼 넘어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된 거지. 산 꼭대기까지 가느냐? 터널 뚫고 쉽게 가느냐? 됐나? 그럼 요만큼이 뭐라고? 효소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했다. 그래서 잠깐 버티기 위해서 앉아라. 서라.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반응이 쉽게 일어났다. 이랬나? 오케이.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이만큼 올라갈까? 안 올라가도 돼. 요까지만. 됐지?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뭐예요?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에너지잖아. 얘는 반응열. 됐나? 근데 자, 얘는 무슨 반응? 흡열, 발열? 흡열이었지? 그러면 발열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여기 있다가 이거 역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 됐지? 그러면 흰색이 활성화 에너지일까? 빨강색이 활성화 에너지일까? 파란색이 활성화 에너지일까? 활성화 에너지. 낚았다. 일부러 빨간색 활성화 에너지여서 빨간색 낚았거든. 항상 반응물에서 꼭대기까지 가. 활성화 에너지다. 이게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온다. 쟤보다 얘가 어렵거든. 무조건 어디에서? 반응물에서
꼭대기까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다. 됐습니까? 그러면 반응물에서 생성물까지는 반응열입니다. 반응열, 열, Q. 이해되겠나? S.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반응이 신속하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됐지? 근데 이게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작용. 너그 라이페이스, 지방분해, 펩타이드, 펩신, 단백질 분해 효소, 아밀레이스, 녹말 분해 효소 많이 들어봤지? 그런데 어머나 그거 효소는 어디서만 만들어지냐면 공장에서 못 만들어. 생물체에서만 만들어. 생체 내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런데 선생님이 밖에 놔두면 작용할까 못할까? 생물체에서 만들어지지만 밖에서 작용한대. 그럼 예를 들어서 가르쳐줄게. 자, 혹시 이런 거 먹어봤나? 이거 어떻게 만들지? 그래. 선생님이 가끔 만들어주는데 전기밥솥 알지? 전기밥솥에 식혜를 만드는 엿기름이라고 있어. 냄새도 좀 별로고 색깔도 좀 별로고 되게 지저분해 보이고 밀가루 같고 막 이렇거든. 걔를 갖다 물에서 이렇게 녹여. 아무것도 안 녹을 것 같은데 녹인 다음에 여기 맑은 물만 넣어. 전기밥솥에. 그리고 밥을 넣어. 취사를 누르면 밥솥 버려야 돼. 취사 누른 거 아니야? 고온 상태로. 그럼 내 몸 온도 정도 따끈따끈하게. 여기에 효소가 있는 거야. 이런 뭐게? 아밀레이스. 우리 침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아밀레이스가 있어. 아밀레이스. 걔가 밥을 갖다가 엿당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5시간 후면 밥알이 싹 떠. 근데 그 밥알이 흐물흐물흐물해. 소화가 다 된 것처럼. 그러면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돼. 빨리 가스레인지에 바글바글바글 끓여야 돼. 왜냐? 야, 너 이제 그만해. 그만해. 하지마.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딱 멈추게 만들어. 그러면 설탕이 안 들어가도 얘는 단맛이 나. 밥이 엿당 됐으니까. 달달한 맛이 나는 거지. 이해되겠나? 그러면, 잠깐만. 밥솥?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지. 효소는 밥솥에서 작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지? 효소는 생명체 안에서만 만들어져. 하지만 생명체 밖에서 작용은 한다. 자, 너희 집 세탁기에서도 효소 작용한다고 연락 왔던데. 뭐냐고? 쌤님 머릿속에는 세탁기는 이렇게 빨래 팍팍 때려서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셨거든. 근데 요즘 어떻게 해? 세탁기 일 잘한다. 쓱 다 빨았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헐. 저래갖고 빨래가 빨리나? 효소가 들어갔어. 우리 몸에서 늙은 세포 떨어진 거, 지방 나온 거 녹여버리면 싹 흔들흔들 다 빨렸어. 그래서 세제 안에 뭐가 들었냐? 단백질 소화 효소, 지방 소화 효소. 얘가 있는 거야. 그럼 너희들 양치질 하는 것도 탄수화물 소화 효소, 입속에 당분, 찌꺼기 끼지 않도록. 그러나 청바지 워싱, 섬유소 분해 효소. 딱딱한 식물로 만들었단 말이야. 면 청바지. 그거 좀 흐물흐물해져야 되거든. 섬유소 분해 효소. 그러나 혹시 고기 먹고 나면 혹시 너 육회 기억나나?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육회에 배 같은 거 막 썰어서 나와. 왜냐? 그 배에 소화 효소가 있거든. 근데 그거 소고기, 불고기 한다고 이렇게 양념 재워두면 고기가 부드러워져. 키위, 파인애플, 무화과 이런 거. 쇠고기하고 막 이렇게 주물러 놓으면 어떻게?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 오, 되게 부드럽네. 이렇게. 연육 작용, 단백질 분해 효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혹시 너희 된장, 간장 우리나라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지. 그거 된장 어떻게 만드냐면 콩을 삶아서 벽돌처럼 만들어야 돼. 이게 끝이 아니라 볏짚 알지? 벼농사 짓고 나면 생긴 볏짚. 걔를 갖다 둥둥 묶어놔야 된대. 아니면 안 된대. 그래서 볏짚 여기 식물에 있는 거 있지? 얘가 효소가 들어가서 야 콩, 너 좀 좋은 걸로 바뀌어.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생물이 들어가서 미생물의 효소가 작용을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콩에서 나지 않았던 새로운 향이 나고
느끼기 나름이지, 그치? 뭐 그런 것들. 청국장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 이해되겠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실 효소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면, 혹시 너희들 당뇨병 검사한 적 있어, 없어? 소변에 묻혀오세요. 있지? 뭐 요만한 짝대기 하나 준다, 이거. 여기 종이 2개 붙었는 거. 버리세요. 실컷 해왔는데, 버리세요. 이미 검사 다 했어. 여기 뭐가 있냐면, 포도당 산화효소. 어떤 사람이 오줌으로 포도당이 나오면, 포도당하고 딱 만난 색깔이 변하는 거야. 다시 검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걔들 빼놓고는 아무도 포도당이 안 나왔다는 거지. 이해겠나? 그래서 혈당 검사라든지 소변 검사라든지 이런 거 다 주변에 효소를 이용을 했는 거다. 이랬나? 오케이.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됐습니까?